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구글에 의해서 방송 금지를 당한 지 2주일, 오늘이 마지막 주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부터는 정식으로 방송이 재개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2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제가 대안으로서 했던 김경재 TV는 알려지지가 않았고 접근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조회하거나 구독, 시청한 사람이 아주 적어서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뭐 조회수가 적은 것 가지고 탓할 거 없고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월요일날 재개가 되면 그동안 방송했던 거 한 대여섯 개쯤 되는데 그 모조리 그쪽에 쫙 올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꾸준히 1000명 이상의 구독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 5.18이라는 게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구나. 그리고 5.18 문제를 사실상 그 스카이델리의 그 조사장이 시작했지만 제가 뒤에서 좀 컨설팅한 셈이고, 또 선후배 관계가 있고 해서 같이 그 사람이 먼저 폭로하거나 하면 제가 그걸 뒷받아서 쳐서 해설하고 뭐 그런 짓을 해서 일종의 그 콤비네이션이 잘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적어도 제가 알기로 10개 이상의 유튜브가 다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한 것과 다른 유튜브에서 하는 보도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인용해서 했을 뿐이니까. 그런데 제게만 딱 방송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다른 사람은 멀쩡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격려하느라고 당신의 발언이 좀 전파력이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냥 위로를 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튼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공식적으로 구글에게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관계되는 분을 아시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이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AI가 그냥 자동적으로 한다 하고 알려져 있지만, 그중에는 분명히 그 AI를 만지는 사람, 그걸 매니저하는 사람, 그걸 움직이는 사람의 의지가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한국 구글에는 아직도 전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구글 코리아는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방송 중지 2주일이라는 경고를 내릴 경우에는 그것을 항의하는 채널,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는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니들 스톱. 그리고 항의하면 뭐 항의 안 받는다. 그뿐이에요. 제가 방송 때문에 열이 나서 목이 메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 담당자가 그 문제를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오고 구글이니 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나라의 전파를 주로 담당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아무런 해설 없이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것은 일방통행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글에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나 우리 정부 당국 관계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글 코리아에게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선 구글 얘기는 그만큼 하고요. 오늘은 정규 방송 금지 2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18 얘기는 좀 쉬기로 하고, 요새 한참 동북아시아 근처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제1 야당 민주당에 하는 짓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서 최근에 벌리는 일이라는 게 예를 들면 무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수많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 재판, 그리고 북한의 뭐 원자력 폐기물 방류하는 것에 대한 그때 아닌 그 반일의식 창가 부르는 그런 얘기, 그걸 가지고 흡사 옛날 미국에서 소고기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야 좌파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폐가 구멍이 뽕뽕 뚫려가지고 다 죽는다, 그 광우병 사태를 그렇게 과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의료 통계에 그 안에도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공개된 보도에 광우병에 걸려서 가슴에 배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 죽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광우병을 가지고 난리 법석을 쳤던 대한민국 야당, 대한민국 소위 뭐라고 할까, 시민단체 주사파, 그건 난 민주화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위에 찬 짓거리를 했는가가 여실히 드러났는데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안 해. 이게 뭐예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그 난리 법석을 치니까 우리도 겁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아, 정말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엄청난 대국민적 사기를 쳤을 경우에는 그들이 석고대죄하고 몇십 명 국립극장이나 어디 와서 광화문 앞바닥에서 수십 명이 절해갖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없어. 거짓말이야. 참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끄떡하면 그냥 뭐 윤미향 의원 등등으로 해서 그냥 축창가 들고 막 일본 놈 때려 죽이라고 난리 법석치고 난리를 쳐. 이번에 이제 원자력 그 폐유, 그것도 지금 IAEA의 그 보고서가 정식으로 발표되면 아마 일본이 준비를 했다가 여기 똥 일본식으로 하고 방류를 할 모양인데, 지금 저 북한 쪽에서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동성 근처,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서해죠, 그쪽에서 수십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막 증류수를 막 퍼내요. 왜 그건 한마디로 얘기 안 합니까? 예? 이건 도덕심이라는 것은 균형이죠. 선택적 도덕과는 위선입니다. 한쪽에는 막 공격하고 꽃 같은 걸 여기서는 살살 웃고 좋아, 안 본 걸로 해줄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선의 최고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일본 문제를 한참 하더니 이제 중국을 또 간다고 난리를 쳐서,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뭐 옛날에는 광우병 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더라, 광우병 다음에 이거 내가 제가 써왔는데 광어병 미친, 고기가 미쳤다, 이제 썩었다, 이게 잘못된 거야. 광어병 타령을 부르더니 이젠 중국으로 가서는 광인병에 걸렸구나. 미치광이 광자 사람 인자로 쓴 거예요. 그런 얘기 어디 오늘 나온 거 보았어요. 보고 웃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의 모든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저도 12년 전까지는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민주당이라는 것은 노무현이가 열린우리당 만들어 가지고 그냥 민주당에서 좌파나 중도 좌파 다 뽑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만들고, 나머지는 우리는 쪼매한 그야말로 중도 우파 그리고 우파. 그때 조순영 의원이 대표를 했죠. 제가 밑에서 서너 명의 그 최고위원으로 같이 보좌를 했고, 그래서 그 시절에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당세가 비실비실해지니까 저것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민주당 당명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뭐 민주통합당 뭐 새민주당 뭐 난리하다 나중에 민주당에다가 그냥 붙이기 미안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니 뭐 열린민주당이니 뭐 이렇게 붙이다가 지금 이제 더불어라는 것은 문재인이가 좋아하는 북한 사람들의 구호라고 알려져 있죠. 아무튼 어떻든 간에 민주당이 좀 좌파고 진보적이고 어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의 정치를 걸어 양대 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남이라고 모른 척 해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동네에서 논밭을 같이 지는데 저쪽에 영 싸가지 없고 형편없는 사람 상대 안 해버리면 돼. 그러나 이거는 민주당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를 같이 앉아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먹고 국적을 논의하는 상대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에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칭찬도 할 거 있으면 해야 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한때 중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나서는 사람 중에 뭐 김태년이라고 제 고등학교 후배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요새 이재명 옹호하는데 앞장선 장경태라는 또 젊은 후배가 있고, 제가 시골에 시시한 고등학교지만 국회의원에 나와 있는 후배들이 한 8명 되었으면 됩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좀 근사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장경태가 요새 뭐 누구하고 말려서 뭐 김건희 여사 뭐 공격하고 하는 걸 보면 저놈아 왜 저것을 하노? 저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런데도 또 갑자기 어디 가서 퍽 쓰러지더라고요. 아, 저 자식 진짜 쓰러지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더니 간신히 살아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러나 이 두 후배들은 고향에서 하지 않고 고향에서 바닥을 만들기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해서 서울에 올라가고 지들 나름의 성남 그리고 동대문에서 팔을 탁 잡아가지고 따뜻한 국회의원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태년이는 이제 성남이 이제 호남 사람이 꽤 많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소위 성남의 왕 비슷하죠. 지금 사선이가 했으니까 덩치도 좋고 말이야. 폭발력도 있고 이런 사나이인데 이번에 중국 방문을 보니까 오래전부터 약속이 돼가지고 때맞춰 타이밍이 좀 좋지 않은 점은 있어요. 그러나 당장 거기를 또 안 간다고 하기도 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니 가서 오늘 뉴스를 아침에 보니까 아니 이것들이 이 친구들이 중국에 가서 정식으로 뭐 누구하고 회담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루 종일 엉얼음을 하다 저 티베트를 갔더라고. 티베트. 그 뭐냐면 티베트를 중국에 강제로 점령을 해서 자기 나라 영토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티베트를 합병한 건 무슨 기념식전에 그게 출연을 한 거예요. 그게 동원된 거하고 비슷한 거야. 아니 뭐 때문에 저걸 하냐?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그리고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연기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안 갔어야지. 다른 거라면 또 몰라. 무슨 중국에 무슨 시진핑 주석 정도에 못 만났겠지만 뭐 외무장관을 만난다거나 무슨 인민대회 의장, 우리나라 말씀 국회 의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의원끼리 교류, 토론 이런 게 가능한데 아예 앉아서 티벳에 3,000km나 떨어진 데를 갔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동원된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딱해 애들이. 그리고 그래도 뭐라고 어젠가 돌아온 걸로 아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고 그러나 더 큰 책임은 미국에 있다 하는 식으로 아마 그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보고를 그렇게 했는지 진짜 공격한 걸 그 정도로 수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좌우당 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발표가 정확하다고 하고 그걸 초청하는 사람의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대충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보도에. 그 외교에서 대해서 한가락 하는 사람처럼 해갖고 옛날에 무슨 책이나 발언을 통해서 외교라는 것은 상대방의 야당하고
정부하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국가적 이익, 소위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찾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다. 이런 걸 떳떳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 이 사람의 초청으로 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누구야 양정철이가 중국 공산당에 가서 무슨 선거 조작하고 만들고 하는 것이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서로 그 당 간에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정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그렇게 가까이 협력할 수가 있는가? 이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웃 나라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한국 국회의원이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자민당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공명당하고도 공명당이 우파니까 극우파니까. 그렇지만 공산당하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좀 우습잖아요. 그런 감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사람의 초청으로 잘못된 방문으로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이미지도 잘못되게 만들고 민주당에게도 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게 자초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절대로 이익이 되는 여정은 아니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유혹을 많이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2000년이 오기 전에 몇 차례 어디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을 밀사로 방문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로 북경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한 10여 차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북경에 아태위원회, 북한에서 나오는 아태위원회 참사들이 있고 그리고 무슨 일정도 협의하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 저는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과 협의 아래서 간 사람입니다. 북경에 가면 재밌는 거 여러분들 가보시면 캠핀스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김우중 대우하고 독일의 무슨 루프트한자? 그럴 겁니다. 항공회사하고 합작해서 지은 호텔인데 별로 크지는 않지만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호텔이 북경에서 소위 스파이라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와글와글 하는데요. 국제적인 스파이의 전시장이야. 각국의 간첩 스파이가 다 거기서 접선하는 거예요. 별 사람 다 만나요, 거기서. 그런데, 사람이 꽝꽝 차고, 엉뚱한 사람도 별 사람 다 만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아태의 김관사, 최관사 이런 사람들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따른 문제를 협의를 해서 그해 1999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말하자 1세기 전이라고 그럽니다. 방문하는 것에 따른 일정 협의, 장소 협의,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성의를 베풀기 위해서 현금을 주지 않고, 쌀 1000톤, 그리고 옥수수 1000톤, 밀가루 1000톤, 이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가서 모니터한다, 확인한다 하는 전제를 붙였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5000대 보냈는데, 자전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산 자전차를 보내려면 값이 한 3배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산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이런 등등에서 가져오는 걸 가지고 여기서 어셈블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국산 자전거를 하지 않고 중국에서 자전거를 샀습니다. 나중에 좀 끄적지근했습니다만 한 5,000대 싸게 경비 한 3분의 1 정도로 돼서 보냈고
그래서 북한 적십자사로부터 잘 받았다는 확인서도 받고, 그 대신 달러는 절대 보내지 않고, 그러는데 가니까 쌀과 옥수수를 보냈다는 그 지역을 가기로 했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거기가 뭐 요새 비상사태가 찾았다고. 그래서 제가 목청을 높여서 싸움했죠. 왜 당신들 약속을 어기느냐. 그러면 거기 가서 다 안 가고 중간에만이라도 가보자. 그건 안 보여줘요. 그럼 당신들 이것은 북한 인민들,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민군 병사에게 준 거 아니냐? 거기 막 내가 책상을 치면서, 거기서 아니고, 뭐, 아니면 증거를 내라. 단, 한 군데라도 가보자. 뭐, 그런 식의, 뭐, 하여간, 뭐, 깨질 정도의 싸움은 아니지만 그런 싸움을 많이 했어요. 특히 그 후에 평안남도에 순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순천은 내천자입니다. 제 고향 하늘천자가 아니고, 원래 그 순천에 가서 제가 전라남도 순천과 자매 결연을 맺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 다 어프로브 했어요. 다 용인을 했는데 막상 가려니까 거기에 비상사태가 걸려서 안 되네. 무슨 비상사태냐. 그러니까 요새 무슨 거기가 알고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무기 생산 핵무기 연구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순천에가. 그래서 갑자기 상부에서 그 방문해서는 안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스케줄이 막 남잖아요. 그래서 뭐 묘양산도 갔고, 묘양산에 가면 그 사람들은 묘양산을 향산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거기 김일성 별장도 있고 그 옆에 향산 호텔이라는 데 가서 참 나중에 오늘 주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 남다른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중국에 그걸 하면서 제가 중국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처음 밝힙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중국공화국 중공군 정보사령관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육군 뭐 기무사나 뭐 보안사나 뭐 이런 거 같은 것 같아요. 우연히 이제 그걸 만났는데 영어를 아주 잘해요. 키도 부리부리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캠핑스퀘어 호텔에서 몇 차례 밥도 먹고, 저희가 저쪽에 가서 무슨 시샹반다라는 그 독특한 그 소수민족의 그 중국집을 저희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막 뭐 음식을 대접하고, 또 뭐 좀 징그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별걸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시샹반다라는 게 저게 운남성 저 밑에 사는 소수민족, 묘족, 장족 이런 사람들이 하는 식당인데 키가 다 자그마하네요. 좀 적어요. 앙증스럽게 생겼어요. 그 사람 여자들은 참 이쁘고 앙증스럽게 생겼어요. 독특한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식당인데 뱀고기가 지리가 있고 매운탕이 있고 별거 다 먹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징그럽긴 하지만 장어 비슷해서 그냥 하여간 무조건 먹어서 그 사람에게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강택민 주석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중 수교가 좀 우호적인 관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부 사령관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을 가는데도 크게 많이 도와줬고, 그런데 제가 뭐 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민주당 사람들이 가서 그 하루인가 이틀인가 이거 있고 바로 그 3,000km 떨어진 티베트에 가서 그것은 무슨 뭐 축하단처럼 뭐 방탄소년단 방문한 것처럼 가갖고 뭐 여러분 뭐 중국 인민공화국 쪽으로 합병하고 여러분 정말로 잘하고 칭찬하고 환영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원을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제1야당, 그 대한민국 제1당, 대한민국 국회 제1당의 대표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세금을 받고 세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크게 하지는 않지만 그냥 우물우물 하는데 뭐 크게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한국의 문제를 컨트롤 꽝꽝 뭐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현재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을 제가 걱정할 건 없지만 민주당도 우리나라 정당이야. 민주당도 잘 돼야만 이 나라의 정당 정치가 되는데 정당 정치가 잘 안 되고 그냥 질질 끌고 앉아서 재판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민주주의라는 게 귀찮게 짝이 없어. 지루하게 짝이 없고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 구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계엄령 해갖고 이거 복잡해서 안 되겠다는 거죠. 야, 실 때문에 소리 말아. 내가 가끔 면박을 주고 하는데, 우선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재명이의 재판에 관해서 세워라, 가라 하고 앉아있거든. 그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란 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문제야. 바로 민심의 불만에 아마 요새 핵이 대법원 김명수예요. 이런 판관이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짜들 아니야. 이거 돈이나 50억씩 받아먹고 말이야. 그런 녀석들이 작자들이 민경우가 벌리는 부정선거 문제 있죠. 그걸 3년 몇 개월 끌어가지고 제일 끌고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증거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저는 합의체가 딱 앉아가 8분 만에 사건 끝. 부정선거 문제 없음 하고 판결 땅땅땅 주고 가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야. 그래서 국민의 분노가 참 폭발 지경인데 아니 이상하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판국에도 윤석열의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높아. 참 기가 찰 얘기야. 좀 기가 막힐 일이야. 그것은 민주당 쪽에서 워낙 이거저거 사건을 많이 내가지고 그냥 없는 소리 있는 소리 해서 막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 안에서도 주사파나 그 패거리들이 많아요. 보면 다 알죠. 뭐.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근본적으로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요새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그리고 엊그제 선거 여론조사 나오니까 전부 맞은 건 아니지만 8개월 후에 4월 10일 4.10 선거를 할 경우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 국민의힘이 전부 전패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태를 그대로 가면 지금 같은 170석 대 110석 이 차이가 22대도 또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유주의 보수 세력을 대변한다는 국민의힘이 저 모양 저 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당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난리 법석이에요. 그럼 당 다시 만들면 또 그나마 표가 또 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과장하지 않고 굉장히 많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 가끔 만나면 시침이 딱 규면 나 좀 이민 갈 준비하고 있어.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이민? 그러면 아니 내년 선거 보나마나 뻔할 것 같아서 그 사회에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다 팔아가지고 이민 갈 생각을 하고 있어. 어디로 이민을 간단 말이오. 베트남이나 그런 데를 가면 뭐 이거 허위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월에 한 400만 원만 들이면 편안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가정부 다 갖다 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 자기 연금 받고 노후 자금 받고 해서 거기 가서 편안하게 살면 1년에 얼마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전 5천만 원이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걱정 없고. 한국 잊어먹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큰일이야.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 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하는 거야. 이것은 굉장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찬물을 끼치게 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이 이번에 중국 방문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나는 구체적으로 뭐 누구 이름 다 이거 뭐 들고 자시고 할 거 없으면 잔뜩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 뭐 합니까? 뭐 홍익표, 김태년, 홍성 이거 뭐 한중관계가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공감대를 한 것이 이 방문의 큰 성과고 어쩌고 뭐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지금 발표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싱하이밍 대사 교체해주라. 교체 만약 안 하면 우리가 추방하겠다. 아마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당신들이 소환시켜서 다른 사람 내세워라.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민주당 패거리들이 중국에 가서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15년째 무역 적자를 대중 무역 적자를 해서 중국이 우리 거 안 사주면 우리는 망한다. 이래서 겁주고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15년째 무역 적자를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벌써 이게 딱 경쟁이 붙으니까 미국에서 응원이 싹 오잖아요. 야, 약호 죽지 말고 기 죽지 말고 우리 항상 니들하고 가까운 동맹이다. 딱 얘기하잖아요. 강력하게 이럴 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야. 예? 그런데 야당이라는 자들이 앉아가서 중국에 가서 그냥 밑구멍 땅듯이 살살 그리고 밥 잘 얻어 먹고 물론 거기서 초청을 했으니까 거기서 비용 다 냈겠죠.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중국의 지도자를 보면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모택동이가 1949년부터 59년까지 10년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얼굴을 관상을 보는데 물형, 동물의 형상에 비교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참 맞아요. 어떤 사람은 호랑이처럼 생겼고, 어떤 사람은 쥐처럼 생겼고, 어떤 사람은 또 원숭이처럼 날렵하게 팽팽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동양 인상학에 많이 나오는 건데, 모택동이는 코끼리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래가 유석이가 1959년부터 68년까지 했는데, 이 사람도 코끼리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석이가 힘이 좀 빠져갔을 때 같은 이대하고 겹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그마한 사람. 이 사람은 거북이상이에요. 그래서 1953년부터 78년까지 사실상 오늘의 중국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저는 그 등소평 평전을 보고 중국이 나라가 크니까 키가 저렇게 적어도 저렇게 큰 인물이 나오는구나 하는 거 봤습니다. 제 친구이자 제 1년 후배인 조홍규 의원이라고 있어요. 세상 떠났어요. 그놈아가 워낙 술을 좋아해갖고 세상 떠났는데 그놈아가 여기서 우리가 조소평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 꾀가 막 바글바글 하거든. 아주 재치 있고 그런 사람인데 등소평이 아니라 조소평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여러분 등소평 뭐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쥐를 잡을 때는 고양이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관계없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반대하는 사람하고도 상의를 하고 잘 지내야 한다 하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 등소평 자기 생간이 뭐니 그런 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국 대통령은 기념관 하나 없어서 요새 또 기념관 진다고 또 어떤 사람이 날쌔게 나가가지고 위원장 한다고 어쩌고 나는 사람에서 저 사람 위원장이 적임인가 하는 느낌이 들기를 하지만 좋은 일 한다니까 좋은 일 좋아 보이는데 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신매덕 인구의 지도자 아닙니까? 항상 소박한 옷 입고
자기 생각을 누가 좀 고친다고 절대 고치지 말라.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 여러분이 저 중국 남쪽을 가면 강이 이렇게 크게 흐르는데, 남강이가 저강이가 하는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등서평 그 고향 쪽에가 이렇게 물려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맨날 홍수하죠. 거기다가 등서평이가 대나무를 돼 있죠. 만부 대나무를 한 6km 정도 쫙 대나무를 심었어요. 대나무가 뿌리가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홍수를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 그 저강인가 이름은 좀 애매하면 저강이 맞을 거예요. 거기 이만큼 그 가물치 같은 그것을 끓여먹으면 배우에서 잡으면 끓여 먹는데 아주 맛있기 일품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등서평이가 마지막에 세상을 뜨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기념관도 만들지 말아라. 어떤 기념관도 말아라. 나는 영웅시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가 들어갈 묘지 거짓하게 만들어준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지금도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화장시켜라. 그 죄를 남진아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충성하고 경배할 데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등서평은 중국 인민의 가슴속에 살아있어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의 중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선념이죠. 이선념이가 1983년부터 1988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양 주석이 했고 그 다음에 강택미, 제가 얘기하는 게 강택미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했습니다. 강택미 시절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흔히 얘기로 등서평하고 이선념은 그리고 양 주석까지 거북이상, 강택미는 봉황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진타오 있죠? 호여방에. 용의 상이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는 사자상이라, 사자처럼 생기잖아요. 그래, 욕심이 많아. 근데 강택민이가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제가 필라델피아 살 때, 제 학교 바로 옆에 드렉셀 유니버시티라는 데가 있었는데, 강택민이 아들이 거기서 와서 유학을 했어요. 그 아들이 미국의 문물을 잘 압니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도 그렇게 크게 싸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이제 욕심이 많거든. 진시황 정도쯤 되겠다고 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10년 재선하고 이제 3선의 길을 열어갖고 이제 무진장 진시황처럼 해먹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초빙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천안문 광장에다 싹 이렇게 올려 굉장한 명예를 주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그거고 하고 박 대통령이 사드를 도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비가 그냥 골이 돌아간 거야. 아, 이놈의 여자 말이야. 내가 그렇게 예우했는데 미국에 사드를 가져와? 그런데 사드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시진핑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초빙을 하죠. 자기는 등거리 외교를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시진핑의 명령이 가장 세게 들어갔다. 물적, 인적 자원을 많이 동원했다. 그런 얘기가 지금도 많이 도웁니다. 앞으로 거의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가부가. 그리고 당시에 한 8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촛불 데모의 주력 부대였어요.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중국 오늘 한 사람들이 항상 일군이 있었던 거 저도 가서 보았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박근혜 정치가 그렇게 몰락한 것은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쩔쩔매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연합체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가야 됩니다. 제가 혹시 이건 개인적인 상상이어서 느낌이어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본을 가보면요, 일본은 속은 어쩐지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일본 사람들이 옛날처럼 조선징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일본은 한국인 뿌리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선진국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놓고 강 꺾고 뭐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그걸 가지고 옛날 춘원 이광수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동등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저는 지금도 거의 대등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일 관계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적, 그리고 위치적, 지리적 그런 유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가보면요, 뭐 제가 99년에 가보고 아직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를 저 티벳보다 조금 나은 정도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데 북한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한이 쩔쩔매거든, 저희들한테. 중국이 요즘 일상생활도 데일리 라이프를 할 수 없을 만큼 압록강 다리를 가지고 모든 걸 물상을 다 하니까 세계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지도자들이 물론 중국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절대로 양다리를 걸치는데 이것을 완전히 균형을 잡게 외교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소위 미국 사람들이 트래피즈라 그러는데 줄타기가 이 줄이 정확하게 맞아서 해야만 안 떨어지는데 한쪽이 올라가 한쪽이 내려가면 줄타기가 좀 힘들거든, 미끄러지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의 외교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했고, 그리고 한국의 주적을 북한이라고 다시 밝혔고,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 무슨 민주단체 운운해가지고 국가의 각 기관에서 돈 뜯어 먹어갖고 사는 그 많은 단체들 보조금 몇 조 아닙니까? 그때 과감하게 쳐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런 건 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하는데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딱 휘어잡을 만한 리더십이 부족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지 않고는 큰일 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방송에 있어서 2주일간의 감옥소를 빠져나가는 이게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음 월요일부터는 정식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다 못 보셨다고 할지라도 여기저기를 통해서 보시고 지원해 주시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돈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조회를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의 영향력 그리고 구글을 통해서 받는 광고료 이런 것이 많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최소한도의 품격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싸란 아재가 쌈박하는 막 깜짝 놀라는 그런 뉴스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금요 방송을 마치고 다음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